약간 지금 정책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강하게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이상하면은 일단 앞뒤 가리지 않고 팔고 보는. 그리고 나서 이제 반응 보고 괜찮았다 싶으면 다시 주워 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은 지수는 되게 잠잠한데 물밑으로는 이 롱숏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솔직히 외국계 쪽에서는 숏이 우세합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자, 오늘 시장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이요. 뭐 예상했던 것처럼 좀 지루하게 갇혀 있는 장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이제 이번 주간이 보면은 그 실적 발표할 때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던 쇼크가 됐던 사람 놀래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방어하면서 그냥 좀 하루 보냈었고 오늘 사느냐 월요일 날 다음 주에 사느냐를 가지고 고민했는데 네. 저는 다음 주에 사는 걸로. 네. 예. 아니 앞서 1부에서도 사실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충분히 설명을 못 들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드리자면 그 이제 실적 발표 난 이후에 그동안 잘 가던 이제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단 말이죠. 이럴 때 지금 담아야 하는 건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일단 그 몇 종목들이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스트릿 컨센이 어쩌고 하면서 미리 소문내서 박살내. 근데 사실 또 돌이켜 보니까 그게 약간 공매하고 연결이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어제 JYP 같은 경우도 일부 갖고 있었거든요. 또 아침부터 막 얻어맞기 시작을 하는데 얘 왜 이러지 싶었는데 스트릿 컨센이 뭐 700억까지 올라갔었는데 어땠더라. 근데 또 막상 실적 발표 500억대 나왔는데 그거 다시 되담는 건 또 뭐예요? 장 끝나고 보니까 다시 또 주가 뭐 8만 5천 원까지 올려놓고. 그러니까 시장이 저는 약간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정책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강하게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5천에 대한 기대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장을 얼마만큼 더 키울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요즘 좀 노이즈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노이즈도 있는 데다가 그렇게 놓고 이제 접근을 해서 보니까 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이상하면은 일단 앞뒤 가리지 않고 팔고 보는. 그리고 나서 이제 반응 보고 괜찮았다 싶으면 다시 주워 담는. 그러니까 시장이 안 편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지난주 후반부터 뭐 이상하게 주식들이 그런 것들이 나오길래 실적 발표 좀 아직 안 한 것들 선제적으로 좀 많이 팔았었어요. 팔고 나서 보니까 재밌는 거는 제가 판 종목들 가운데서 예상했던 것처럼 빠진 것도 있지만 빠졌다가 도로 올라간 것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일단은 시장이 발표가 나잖아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이상이 나왔는데도 일단 팔아요.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다시 또 되감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안 편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발표하면 바로 즉각 요즘 다음날 또 백업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 올려놓으면 또 이제 회복이 되고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시장 총평 들어볼까요? 네, 오늘 그냥 휴가 가자 이런 거죠. 뭐 네. 시장 왜 이랬어요 이러면? 휴가 벌써 가신 건가요? 오늘 거래 대금도 크지 않더라고요. 다 가신 것 같아요. 매매 안 하고 가신 건가요? 가긴 어딜 가요? 이제 가면 안 되는데 뭐 자리를 지켜야 되긴 하는데. 네. 그럼 시장 분위기는 그냥 이럴 거 왜 열었어? 뭐 이런 분위기가 한 3일째 이번 주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지수도 보세요. 그냥 고점에서 이렇게 뭔가 이제 지렁이가 꿈틀꿈틀거리는데 뭐가 훅 하면 깜짝이야 하고 움직이게 되는데 전혀 깜짝이지도 않고 그냥 눈만 껌벅껌벅 있는 지렁이 한 마리가 딱 지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었고 또 하나 그 이쪽 동네에 좀 전원을 해드리자면 한 일주일 전부터 되게 바쁘더라고요. 그 이쪽 동네라는 얘기는 이거 하는 쪽들, 네. 그게 뭐죠 이게? 아우 더워, 예, 이런 쪽들, 네. 아니, 매매하는 그 운용하는 쪽들이요. 네네. 그쪽에서 전문 투자자분들이요. 그렇습니다. 비유가 너무 난해해서. 네. 이렇게 하면 다 알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나오는 쪽들에서 분위기가 무지 바빠졌어요. 전화도 잘 못 받고 뭐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롱숏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 시즌 때가 그러니까 JYP도 얘기를 하셨는데 완전 해프닝이죠. 그런 쪽에서 먼저 진입했다가 그리고 또 호가 이렇게 쫙 깔아놓고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못 들어가다 보니까 쫙 깔아놓고 체결 안 되게 되면 계속 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호가가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냥 있는 사람들이 R로 표현을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매도가 있는데 저거 호가 내려온다 싶으니까 그냥 밑으로 던지고 그러다가 또 서둘러서 저 넥스트레이드에서 또 하고 막 난리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은 지수는 되게 잠잠한데 물밑으로는 이 롱숏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솔직히 외국계 쪽에서는 숏이 우세합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게 그렇다고 하네요. 그 주문 받은 게 숏들이 많다라는 쪽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지는 조금 이따가 우리 이사님께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다 이렇게 네. 말씀이. 아니 그 롱숏 말씀하시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혹시 그렇게 묶인 건 아니냐? 예스. 그렇습니까? 어제 네이버에 대해서 그 증권사 외사 리포트 하나 가져오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보기 어제자 다시 보기 하시게 되면 아주 확연하게 어떤 분이 이렇게 딱 색안경 끼고 와가지고 색안경 아니고 선글라스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색안경 끼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벗고 갈까요? 바이오 글라스입니다. 바이오 선글라스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뭔가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의 포인트요. 네이버 카카오의 포인트요? 네, 카카오 매수, 네이버 매도. 이거는 롱숏으로 잡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솔직히 그 자회사 지분 한 62%가 갖고 있는 WBTN 이게 80% 올랐어요. 그러면은 네이버가 좀 그래도 꿈찔할 뻔했는데 네이버 웹툰 자회사죠. 그렇습니다. 웹툰을 갖고 있는 모회사. 그렇습니다. 네이버의 자회사. 네. 그게 그때 적자폭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일 만도 한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이거 풀어야 돼? 이거 뭐 이제 풀까? 안 그럽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카카오만 계속 배팅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렇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픈 AI와 카카오가 손잡는다라는 기대감이 카카오에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손 잡는 게 아니라 손 잡았어요. 벌써 손 잡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요. 그렇죠. 뭐가 진짜로 나온다라는 건가요? 네. 9월달에 자세한 전략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뭐 나온대 이러면은 또 거기다가 우리 울트만 형님이시래 그러면서 딱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뭔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실적 기조 자체가 그래요. 네이버는 이렇게 플랫한 실적이고 카카오는 그래도 우상향으로 살짝 분기 실적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플레이를 어디를 먼저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나오는 변화가 차이가 살짝 보인다. 네. 끝. 알겠습니다. 이사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김민수 대표께서는 외국인이 좀 숏에 있는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JYP 같은 경우도 어저께 외국인들이 70몇만 줄 팔았어요. 근데 그게 거의 공매도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단 조금 노이즈가 있는 거 있으면 일단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또 JYP가 최근에 보면은 일단 팔아요. 팔고 눌러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면 되감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급등했던 데다가 기대감, 어떤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어떤 증시를 좀 살려주는 활성화시키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꺾이니까 약간 좀 숏 포지션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오늘 아까 보니까 그 외국인 포지션 코스닥 보면은 그 바이오 그것도 다 거의 공매도일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약간은 좀 숏 포지션을 많이 올라가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많이 친 것 같고 뭐 앞서 알테오젠 리포트 역시 마찬가지로 좀 다분히 좀 느낌이 오는 그런 리포트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약간 지금 롱보다는 숏 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께서 원래 항상 준비해 오시는 시장 브리핑이 있잖아요. 좀 간략하게 먼저 들어볼까요? 네, 브리핑하니까 뭐 있어 보이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딱 장표도 아니고 단표. 그래서 오늘 나왔던 얘기 보면은 지난 한 달 전쯤에가 그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금리 인하를 박차를 가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버블이 올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제 막 들어오면서 지수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 그러다가 속도가 빨라진다. 이거를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진행돼서 뭐 어떻게 간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탈출의 기회지. 이거는 이제 막 추가하면서 와 이제 드디어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장기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기적으로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리 그냥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왜냐면 비컷은 기본으로 다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의원님? 이런 장에서 비컷이라뇨, 50bp. 일단 일부에서 많이 하셨구나. 대표님 두 분과 얘기를 했는데 모두 의견은 곽 대표님과 이선엽 대표님 이렇게 이제
두 분 모두 대표님이 되셔서 두 분과 얘기를 했는데 이야. 네, 곽상준 대표님도 그렇고 이선엽 대표님도 그렇고 모두 한 목소리로 25bp 가능성이 더 높다. 네. 50bp 가능성은 아직으로서는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시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약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단표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하나씩 또 보도록 하고요. 아시아 증시가 가다가 살짝 또 꺾였네요. 일본이 그렇게 올라가고 고점에서 살짝 꺾이다 보니까 이건 또 뭐야 이런 느낌인데 요즘 일본 증시를 뒤흔드는 거는 그 캐리 트레이드가 아니고요. 달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새로운 게 막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달러 숏 그리고 또 대체해서 이쪽으로 자금 들어오는 이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시장을 움직이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또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이 들어오는 게 호주, 네, 대만 이런 쪽으로 같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 약세로 가고 있고 금리도 이제 하락합니다. 눈치 보다가 이제 하락세로 전환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 발행 물량이 한 1, 2주 동안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 따라가자 이런 쪽인 것 같고 가상화폐 야 요즘에 혹시 위원님 이더리움 좀 있으세요? 없습니다. 한참 생각하셨어요. 한참. 네. 그냥 네. 지금 우리 앵커님은 저는 없습니다. 옷이 바뀌었는데 저 버거 15,000원짜리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이쪽 한 14년 전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1조 5천억이 된 사람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1,000만 원이 1조요? 예, 비트코인으로.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 막 하는데 네. 항상 올라가게 되면 나오는 얘기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배도 하나 퍼요 그런 거 그냥 네, 요즘에 길 가다가 자꾸 코인 얘기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잦은 빈도로 이 디지털 자산, 코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리고 사실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건 트럼프 가문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네. 너무 딥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안 됩니까? 예, 그냥 나중에 예,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시장은 뭐 그래도 외국인들 막판에 선물 매도가 확 늘었어요. 네. 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 조금 사다가 뭔지 물론 저거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오늘 거기서 나오는 연계 물량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돌변하게 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종가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런 쪽인 것 같고 강세 쪽은 웹툰 뭐 조금 있다가 또 자세히 한번 보면 되겠지만은 또 이체전지 소재 쪽이 좀 강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쉬었던 소재들이 툭툭 올라오면서 이제 안 빠져요 잘.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바이오는 금리나 아이가 이러면서 또 계속 또 올라오는 모습들이고요. 건강기능식품들은 이번에 실적들이 꽤 어차피 수출이 잘 나오다 보니까 괜찮다고 했었는데 잘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그게 반응하면서 오늘 작은 섹터지만 움직였던 그냥 일반 식품 쪽은 별로입니다. 네, 별로인데 이쪽들이 건기식이 그러니까 좀 달라 보여요. 네. 예, 건기식이. 예. 여기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이제 상한가도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종목이? 흥. 네네네. 예, 동쪽에서 흥 하는 회사, 서쪽에서 서쪽이죠. 예. 죄송합니다. 서쪽에서 흥 하는 회사, 네 그런 쪽인 것 같고 요즘 보면은 다이소 가보셨습니까 요즘에? 예, 가봤죠. 네, 다이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요즘에 앞에는 뷰티, 옆에는 건기식 쫙 깔려 있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보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쌌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5,000원이 다 안 넘지 않습니까? 박스 하나에 몇 태블릿 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비싼 거 보니까 이것도 많이 팔리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근처에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네. 원래 그 시간이 여의도에 그 사람들이 이게 다 근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좀 많길래 왔더니 다 중국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중국말을 워스 한국어를 거기까지 하고요. 렌터 쪽들 조금 강했고 타이어는 실적 안 나오다 보니까 바로 부러지고요. 디스플레이 뭡니까 이거 하루 만에 이거 그러게요. 롱숏의 대표적인 피해 흐름들이죠. 유리기판 좀 부진하고 반도체 소부장 쉬고 좀 IT가 오늘 쉬었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서 강세 업종으로는 바이오를 꼽아 주시기는 했는데 알테오제는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이 UBS 리포트 사실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국내 애널리스트들한테는 상당한 비판을 또 받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알테오젠을 처음 이제 찾아가지고 투자를 시작한 지가 지금 언저 8년 넘어가거든요. 네.
뭐 애널리스트만큼은 아닌데 꽤 오래 지켜봐왔었고 그 소위 SC 제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는 근데 이제 그 UBS 리포트 저도 이제 읽어는 봤는데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좀 치우쳐진 리포트 같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미 뭐 더 심한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이제 MSD 쪽에서 제시했었던 이제 전환율보다 훨씬 못하는 뭐 한 자릿수 그러니까 10%대도 안 되고 9%대 전환율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SC 제형 자체의 편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MSD가 이제 결국은 특허 만료 앞두고 지금 이쪽으로 전환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럼 MSD 쪽의 어떤 마케팅 의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그 환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잘렉스라고 하는 제품 자체는 혈액암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이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이게 고형암 쪽이잖아요. 네. 그러면 환자들 고통이 더 심해요. 그러면 투약을 받을 때 편의성이 훨씬 큰 걸 받지. 그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받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실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박문도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뭐 DCF 방식으로 이제 현금 할인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 나오는 거 보면 비용을 갖다가 많이 뭐 몇천억씩 이렇게 계상을 해놨는데 그 몇천억의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테오젠은 지금 현재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업데이트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안 들어가는 회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할로자임 같은 경우도 SC 제형 가지고 할 때도 보면은 거의 비용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물론 이제 그 아일리아라든지 다른 거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일부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그것도 지금 삼상 들어가 있고 그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크게 들어갈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델 자체가 다분히 좀 이렇게 뭔가 좀 의도한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건 큰 의미는 없다. 오히려 좀 꼬아서 쓰려고 했었으면 오히려 지금 요즘 약가이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네. 그러면 미국에서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그걸 강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약가 인하로 인해서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블록버스터잖아요. 글로벌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고 미국에서 당연히 제일 많이 팔릴 거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 거고 그게 그러면 실제 예상했었던 어떤 매출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건지 뭐 이런 거를 차라리 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전환이 되더라도 매출의 증가 속도에 약간 좀 그 속도 자체가 좀 완만해질 가능성 뭐 이런 걸 언급해 나가면서 조정을 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겠는데 조금 저는 제가 느끼기엔 좀 그랬어요. 근거가 빈약하다는 이제 개인적인 평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도 읽어보셨나요? 못 읽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못 읽어봤어요. 의견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쩌시려고? 네. 근데 솔직히 그래요. 그냥 너무 대놓고 티나게 했어요. 그런 말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열흘 전부터 제가 아까 왜 그런 얘기 드렸었죠. 이렇게 숏 이렇게 쭉 들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툭 리포트 나오게 되면 또 차트도 그래요. 이렇게 기간 조정 나오다가 한번 이렇게 좀 악셀을 밟을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만드는 그들의 이제 공매도 이게 우리 실력이야 이런 거 보여줄 만한 그런 쪽에 자리가 딱 됐었는데 이거 툭 내놓고 시작부터 이제 넥스트레이부터 쭉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예, 저희가 그렇게 바보입니까? 또 회사도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반응하고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공매도 플레이를 하다가 약간 멈춘 듯한 느낌.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한번 빠질 것 같아요. 빠지긴 빠집니다. 한번 출렁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대응을 잘 해가시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이사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나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준비하는 것도 많고 게다가 이번에 다음 추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머크사와의 파이프라인이 지금 진행률이 한 60%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공률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추가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다 무시. 또 이번에 다이치 삼격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한 임상 진행률 그것도 60%인가 뭐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돼 있고 그런데 그냥 마음만 먹으면은 빵빵 터뜨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우어우어한 것 같고 그냥 그 9월 23일이었나 9월 13일이었나 그때 임상 그 FDA 승인 나오는 거 그거 보시죠. 보고 나가게 되면 이제 딱 나올 테니까 그러면 이제 키트루다 그 머크사 입장으로는 지금 급해요. 뭐 전환율이 얼마 안 될 거라고 좀 초기는 얼마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겠습니까? 자기네 잘못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에 따라잡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부터 맹공을 펼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이제 시각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너무 티납니다.
안 물어봤으면 삐지셨을 것 같아요. 다 읽어보셨네. 티가 난다. 근데 알테오젠 보고서는 안 보셨지만 어쨌거나 의견을 이렇게 주셨는데 외국인들이 공매도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글로벌 증시로 보면 특히 미국 증시로 보면 바이오가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강세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국장에서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바이오 강세가 미국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매도 리포트 나오고 공매도 나와서 내려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알테오젠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덩치가 커졌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뭐 이런 장문의 리포트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항상 언제든지 타깃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알테오젠한테 기대하는 건 추가 에러보다는 거기서 숫자 얼마 찍히는 데를 자꾸 볼 거라고요. 자꾸 따지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자꾸 이제 노이즈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이오 미국장에서도 보면은 지금 보면 머크가 주도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장에서도 결국에는 바이오텍에서 또 끌고 가는 주도주는 새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시장을 오늘이 아니라 최근 며칠을 지켜보시면은 우리나라 대표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ABL 바이오,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이 둘이 끌고 가고 있고 비만 쪽으로 하면은 뭐 펩트론하고 D&D 파마텍 뭐 이 정도가 지금 어쨌든 강하게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결국 가가지고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더 강화시켜준다. 뭐 ABL이 그 추가 에러가 하나가 더 나온다 그러면 이건 BBB 셔틀 쪽에서는 이거는 글로벌 거의 탑티어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예. 또 달라지게 되는 거고 리가케미아 링커 기술 쪽에서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그림이 나올 수 있죠. 비만에서는 더더군다나 또는 뭐 메시 뭐 D&D나 이런 쪽에서 한다는데 진짜 뭐가 나오면 그 시장 자체는 이제 열리는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포텐셜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따라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알테를 흔들어 버리면은 영향은 받긴 받잖아요. 네, 그게 이제 조금 변수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알테는 저는 워낙에 그 베이스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 흔든다고 해서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종목별로 너무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바이오 투자가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요. ABL 바이오는 오늘 또 순매수 1위였고 주가도 좋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종목을 골라서 봐야 됩니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최근에 이제 그 전환 우선주가 풀렸어요. 풀려가지고 그게 한 500만 주 정도 되는 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니까 네. 그 매물을 받느라고 좀 눌렸었어요. 근데 거꾸로 이제 그 매물이 거의 그 산업은행 물량들은 거의 이제 다 소화가 됐거든요. 이제 거의 한 70% 80%가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큰 물량이 안 남았다 생각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BBB 셔틀에 대해서 자꾸 이제 우호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를 투자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를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은 안 봐요. 대신에 이제 뭘 안 보냐면은 시세를 보고 흔들려 버리면 바이오를 가지고 오래 못 가져가요. 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료 업데이트를 해나가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기 그 IRP 그러니까 퇴직연금 계좌에서 쪽 네.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바이오 쪽으로. ETF. 예, ETF 지금 바이오 들어가 거죠. 있어요. 네. 그것도 제가 ETF를 별로 안 했었는데 퇴직연금 때문에 좀 하나씩 하는데 은근히 재밌는 게요. ETF 해놓으니까 그 매일 안 보잖아요. 변동이 크지 않으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그 현대차 관련된 거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산 지가 몇 달 안 됐는데 지금 수익률 27%예요. 근데 현대차는 정작 안 움직였어. 그 안에 이제 글로비스 움직이고 뭐 이제 네.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그걸 끌고 간 것 같긴 한데 바이오도 마찬가지거든요.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은근히 괜찮은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종목 선택이 어려우시면은 저는 ETF도 괜찮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민수 대표님께 웹툰 엔터테인먼트 요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82% 정도 오르지 않았네요? 84%입니다. 아, 그래요? 왜 2%를 깎으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뜨거운 겁니까? 그냥 일단은 몇 개가 다 같이 뭉쳤어요. 그런 쪽에서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2분기 실적 호조로 나오는데 이게 실적이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드라마틱하게 좋은 게 아니고요. 매출 늘어난 건 당연한데 원래 이 웹툰 회사는 아직까지 실적이 뭐 적자에서 크게 못 벗어납니다. 근데 이번 실적 보니까 적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미국 시장에서 중소형주 솔직히 뭐 $10도 안 되는 종목들 이거 가지고 막 움직이다가
실적 많이 줄었네 그러면 약간 붙죠.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MAU, 미국의 MAU 이게 마우, 그러니까 저게 Monthly 먼슬리 액티브 유저 맞죠? 예. 우와. 와, 어디,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 어디 학원 다니세요? 오, 야, 저희 공부 많이 많아서요. 합니다. 저 같이 모여서 공부하세요? 각자 공부합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예, 월간 활성 이용자 수 네. 19%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숫자가 접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근데 원래 그랬어요. 웹툰 쪽에서는 그 2위하고 격차가 완전히 벌어지면서 계속 또 웹툰은 강했는데 중요한 거는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좀 상장하고도 좀 줄줄줄 흘렀었는데 거기다가 원래 이게 우리 장중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디즈니랑 협업한다. 근데 별 저희는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게 이런 게 다 겹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 MA 이게 늘어나는 것들. 근데 거기다가 이번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혹시 미국의 그거 아세요? 이제 마블 스타워즈 뭐 마블 쪽 있다 보니까 뭐 스파이더맨 뭐 이런 예전 고전의 뭐 배트맨 이쪽은 아니구나. 예. 네. DC구나. 네. 근데 이쪽들 쪽에서 초판이 지금 얼마에 거래되는지 아세요? 그 만화책이? 뭐 스파이더맨 초판 만화책 이런 거예요? 만화책이요. 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엄청 비싸게 거래가 될 것 같죠? 한 1,000만 원 수준? 10만 달러가 넘는답니다. 아 그래요? 네. 억이 넘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완전히 그냥 대단하네요. 네, 그것도 그냥 못 만지고 이렇게 뭐 봉어에서 그 전당포 거기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봤어요, 저도. 아, 네네. 그 형, 그 대머리 형. 아, 예. 네, 그분. 그거 재밌어요. 네. 그래서 막 거의 실내기 하는데 안 팔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 정도구나.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는 아주 고정 팬들, 그러니까 완전히 몰입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막 코스프레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스타워즈 같은 경우 막 그러면서 영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해가 안 됐는데, 예. 다음에는 저희도 K-pop 데모넌터스 2 나오게 되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캐데건.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 아니고요. 네. 예.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럼 이게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겠는데?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웹툰 방식에 맞게 새로운 방향으로 수정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보게 되면 저희 지금까지 웹툰 보게 되면 다 이러고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서 그쵸, 근데 막 꽈직 그러면 그거 보고 빠르 넘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이제 코믹스 책 보듯이 이런 쪽으로 바뀝니다. 이걸 가지고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것 따라서도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이거를. 그래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약간 두루마리 이렇게 두루룩 읽듯이 이렇게 보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그래서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아직 디즈니 만화 앱이 있긴 있는데 아직 4위고 거의 미미합니다. 이걸까지 겹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변화는 크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럼 지금부터 뭐 여튼 막 쏟아져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준비 기간 있고 거기다 이제 시장 반응 보고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 나올 거냐면 요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 만화 행사 코미콘 10월 달에 요거 나오기 시작할 때 마케팅을 집중할 걸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준비하는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게 탁 나오는 거를 좀 보면 코미콘 여기 있네요. 예. 이렇게 사람이 많대요. 이렇게. 그러면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네. 그만큼 미국도 일본은 뭐 망가처럼 여기서도 거기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는 쪽들이 10월 달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맛보기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는 그때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 중에서 익절과 손절 사인님께서 이거 들어보니까 민수 형은 국장을 떠났다. 네, 아니죠? 저 아닙니다. 저 간신히 멘탈 잡고 잊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당황하시는 것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거 사요? 10월달 지금 끝까지 들으셨어요. 10월달에 코미콘이 열리는데 거기 보내주세요. 가서 저도 한번. 네. 근데 이거 뭐 네이버랑 별 관련은 없나 보죠. 네이버는 뭐 주가가 네이버가 지분을 62%를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게 되면 원래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원래 움직여야 돼요. 같이 올라야죠. 움직여야 되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 1%, 2%인가 살짝 움직이다가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그걸 봐서 느꼈죠.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냥 들어갔었으면은 그냥 이렇게 아마 여기 고메도 했던 사람, 그 숏 플레이 했던 사람들도 다 눈여겨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 올라오게 되면 정리되나 이러고 있다가 별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제자리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도 근데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는 가장 큰 고민은 지금 다들 저도 지금 막 검색하면서는 퍼플렉시티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검색하고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거 녹색창에서 막 검색하고 이랬을 그렇죠. 텐데 예. 그게 없어졌어요. 아. 요즘 녹색창이 또 개인적으로 안 좋은 게 뭐냐면 광고가 다 떠버려요 밑에. 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맞아요. 예. 왠지 불편해요. 옛날에는 깔끔하게 보고 뉴스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좋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구글 써야죠. 그 광고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물론 네이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돈 벌려면 해야 돼요. 근데 사용자 UI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그렇다 생각이 들어서 깔끔한 거 찾아가는 제 스타일 좀 깔끔해 보이잖아요. 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이슈가 상당히 네. 많은데 OLED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하루 만에 거의 뭐 딴 세상인 것처럼 확 바뀌어 버렸는데 이게 외국인 수급도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하실 때 이 디스플레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지금 외국인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어저께 이제 갑자기 LG 디스플레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SDC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왜 급등하는 거야 했더니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ITC에서 이제 그 특허 침해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10몇 년간을 그 못 들어오게 한다라고 해서 이제 네. 수혜가 될 거다 하니까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실 중국 때문에 거의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대 수혜가 될 것 같아 하는데 그게 그런가 하고 이제 저는 넘어갔는데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지금 애플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플을 뒤에서 봐주는 뒷배 형님 계시잖아요. 트럼프 형님. 네. 어떻게 얼마 전에 할까요? 또 골든 디스크를 받으셨던. 네, 뭐 어떻게 할까요? 요즘 막 댐비다가 요즘 좀 이쁜 짓 하고 있잖아요. 네. 막 미국에서 생산하겠다, 뭐 $1,000억 더 투자하네, 뭐 하네. 그 사람이 거부하면 또 거부권 행사하면 첫 번째.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뭐 어디 정리한 거라기보다는.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SDC하고 관련이 돼 있는 문제인데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자기네들한테 불편하게 준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그 소위 물량 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미국으로 가는 거는 다른 거 쓰고 저쪽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삼성하고 중재를 해가지고 삼성이 만약에 로열티를 받든 뭐 어떤 돈을 좀 일부 받아가지고 가는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선택의 폭이 LG 디스플레이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저께 좀 과하게 올랐던 것에 대한 이제 반작용을 부른 것 같고 오늘 또 JP모건에서 또 때마침 LG 디스플레이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중립 리포트를 또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린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하나 가지고 갑자기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살아난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섣불러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앞서 계속 김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런 흐름하고 좀 연결이 좀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호재다 싶어서 확 들어갔다가 잘 생각해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네. 이제 이런 판단이 됐던 것 같은데 대표님도 요 관련해서 자료 좀 가지고 오셨죠? 가지고 오셨죠. 예. 네, 이거 무서워요. 그래서 네. 이게 롱숏이 공존하고 있을 때는 이제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뭐 나오는 얘기들은 다 하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OLED 같은 디스플레이 특히 OLED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RGB라고 합니다. Red, Green, Blue. 네. 네. Right? 네. 예, 여기서 그러니까 세 가지 색깔. 예, 3원계라고 그러죠. 네. 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블루가 생각보다 구현하기가 되게 힘들고 거기서 그 가장 중요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 게 미국 회사가 있어요. 네. 예, 회사 이름도 OLED입니다. 특허가 OLED예요. 네. 회사 이름이요? 예. 유니버셜 디스플레이라고 그래요. 네. 이 회사가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면 요 생산하게 되면 그 회사가 거기서 이제 로열티를 받습니다.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번 상황에서 가장 수혜를 또 그쪽이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약간 중요한 또 특허 관련된 측들은 다 미국 쪽이 또 이렇게 잘해봐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연결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시게 되면은 또 하나의 좀 앞으로의 변화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캐퍼가 다 찼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BOE가 어떤 결정이 나와서 이제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없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관계가 좀 적었다라는 쪽들인 것 같고, 그래서 뭐 단가 협상력은 강화될 수 있겠죠. 근데 시장 점유율은 일단 모든 거는 애플이 갖고 있습니다.
애플이 그러면 이제 이번에 보니까 여기서도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앞으로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맥, OLED 전환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그만큼의 단가 싸움. 그러면 BOE를 끼워 넣었었어야 내가 그나마 또 솔 단독 밴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가격도 협상력이 높아졌는데 이게 좀 난감한 거죠. 거기다 이번에 애플이 80만 원대 맥이 나올 겁니다. 엄청 저렴한. 원래 한 200~300만 원 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싼 에어가 180만 원이나 제일 네. 좀 그랬던 것 같은데 80만 원이면은 이거 사시겠습니까? 한번 보러 갈 것 같습니다. 법카드래요? 아이 뭐야 이게.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예. 네. 저도 바꾸고 싶어요. 그 정도 되면은. 근데 그러면 이제 뭔가를 많이 다운시켜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CR이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계속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그럼 여기 차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그거를 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고민 좀 많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수혜가 되고 이제 앞으로 한 15년 동안 BOE가 이제 못 들어와서 하게 되면은 가장 또 중요한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 그거를 만들고 나머지는 또 그러면 CR을 엄청 또 압박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변화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애플이 어떻게 전화 나오는지 그래서 이 얘기가 벌써 7월달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중간 결과라고 해서 예비 판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확정입니다. 네. 그 무렵쯤 돼서 애플이 전략적인 얘기를 어떻게 가져갔다는 걸 이제 전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도 이제 그런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수혜라고 봐야 되겠지만, 네. 근데 삼성전자 밑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왜 삼성전자 안 올라요? 특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이지도 않고 LG 디스플레이만 그랬다 그런 거는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다. 그러니까 어제는 쇼커버링 오늘은 아니래. 또 공매도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시장의 하나의 단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모든 얘기들은 한 11월 달 근처에 애플이 전략을 어떻게 짜서 그리고 이제 얼만큼 이제 또 이렇게 교통정리가 되는지 그거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단가에는 되게 세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BOE 관련해서 이슈 때문에 지금 디스플레이 종목들이 어제 오늘 정말 천당같이 이걸 오갔는데 아마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시장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뭐 요지를 바로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수급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한 기색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님께도 주요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도 상반기 주도주가 계속 갈 것이냐, 하반기에 주도주가 바뀔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그리고 이제 실적이 나온 이후에 이제 주가가 쭉 떨어졌을 때 이제 담아야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그룹, 2차전지 바이오 이쪽 좀 묶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전 현대차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상반기가 이제 조방원 전 쪽이었지만 바이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고 네. 이제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 안에서 보면은 사실은 최근에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고가를 내고 좀 좋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제일 안 간다고 손가락질했었던 회사가 이제 모비스인데 의외로 또 모비스가 굉장히 강하게 못 갔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현대차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저는 현대차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그 정부가 정책을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좀 투명하게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그 지배구조 개편 뭐 이런 것들을 간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순환 출자 구조는 어떤 식이든 풀려야 된다. 첫 번째 그게 일단 있다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안전 마진을 제공해주는 드문 그 그룹사다. 이제 그 배당이죠. 네. 이제 그 부분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글로벌 경이 지금 미국에서 관세 때문에 지금 뭐 어렵네 뭐하네 얘기들이 많은데 현대차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는 기초 체력, 거기에다가 제품 경쟁력 이런 게 같이 붙어서 붙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글로벌 구조 조정이 나오면서 오히려 강한 자들이 이제 더 강해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고요. 예. 바이오는 뭐 금리 인하하고 맞물려 가지고 여전히 봐야 될 거고 또 앞으로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 미국 가셔가지고 정상회담 할 때 그 우리가 펀드 투자한다고 했던 2천억 달러 가운데 바이오도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바이오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공장 거기다 짓는 것만 들어갈 건지 아니면 우리 기술을
어떤 식이든 간에 이제 우리 플랫폼을 소개해가지고 매칭을 시켜주는 것도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신다 그러면 기대 가져가실 만하고 예. 상반기 주도주였었던 쪽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고 원전에 대해서 기대감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슬로우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2차 전지 빼먹으셨어요. 네. 2차 전지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는 일단 이것도 금리 인하 수혜주죠. 우선은. 그 다음에 또 그동안 제일 어려웠었기 때문에 비어 있잖아요. 빈집을 채우는 그림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네. 작년 내내 보시면 연기금에서 계속 팔아댔었거든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시면 연기금에서 거의 매일 사요. 채워지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주가 자체는 하반 경직성은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업황의 완전 터닝을 얘기하기는 조금 일러 보이고요. 지금 근데 왜 2차 전지가 유독 강하냐? 네. 지금 시장이 주도주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다른 것들은 주가가 고공에서 지금 더 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2차 전지나 바이오나 이런 쪽들이 조금 힘을 받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바이오는 아까 전에 여러 가지 그 이제 재료들이 이제 확실한 재료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2차 전지는 실적이나 이런 면으로 좀 이렇게 숫자가 찍히기에는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는 올 하반기는 숫자보다는 그 ESS 모멘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수주 모멘텀. 숫자보다는 이제 수주가 얼마만큼 터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주가의 변화. 그러니까 이거 당장 그 실적보다는 수주 모멘텀으로 좀 붙을 가능성. 왜냐하면 그 수주가 적어도 내후년부터는 실적으로 붙기 시작할 테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유럽은 지금 보조금이 부활이 된 데가 많거든요. 영국도 그렇고 지금 독일도 그렇고. 근데 이제 미국은 또 보조금을 지금 9월 말자로 또 구매 보조금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이게 진짜 바닥을 찍고 고개를 본격적으로 들은 건지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바닥 확인을 하면서 이제 그 센트적인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지 그거는 그때쯤 보시면은 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이것에 대한 수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요즘 2차 전지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2차 전지 나올 때마다 제가 한 37번 얘기했습니다. 네. 37번 얘기했어요. 네. 2차 전지는 딱 그것만 보시면 된다. 어차피 우리가 ESS랑 LFP는 우리가 한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LFP 쪽에 양극재, 음극재 두 개만 딱 보고 거기다 대체할 만한 실리콘 음극재만 딱 보고 그러면 포트 끝난다. 말씀드리면서 LNF, 네. 포스코 퓨처엠, 이거 3개월 때 계속 37번 얘기 드리고 있어요. 네네네.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죠. 이쪽들은 약간 좀 주춤하긴 한데 아마 여기는 수주가 띵동 택배 왔습니다. 수주 왔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바로 바뀔 겁니다. 그거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준비 다 돼 있는데 그게 조금 약해요.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러면 ESS예요. 그러면 여기서 LG에너지솔루션하고 북미 가서 진출해서 ESS 준비할 그러니까 좀 힘들었어요. 먼저 같이 들어갔다가 근데 그때 상각 다 끝나고 지금 이제 들어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뽑아내서 나오게 되면 부품 그대로 같이 공급할 회사가 내년에 실적이 폭발할 겁니다. 그런 회사가 한 2개, 삼성 SDI 양 하나, LG에너지솔루션 양 하나, 두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숙제입니다. 공부해 오세요. 그거는 내년에 많이 움직일 것 같아서 그런 걸로. 그래서 요즘 보니까 장비주 올라가고 뭐 또 소재 쪽에서 그 미국 같이 갔다가 뭐 또 전액 관련 회사들도 막 들어가서 지금 LFPN 전액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했던 회사 이게 지금 12장국 아직도 2,500억이에요. 이런 회사가 막 올라갔는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지금 막 따라 썼다가 또 12 전화불량 나온다 그래서 우르르 빠지고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네. 근데 그런 거 좀 너무 좋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런 거 좀 저러고 또 보니까 또 그렇게 고생했다가 SK 아이테크 뭐 이런 것들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뭐가 바뀌는 것 같다 막 그러는데 너무 확대시키지 마세요. 확대시키셨다간 괜히 또 쫓아갔다 또 나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핵심만 딱 보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과 LG 에너지솔루션을 따라서 미국에 가는 각각의 종목 하나씩을 좀 찾아봐라 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들은 아직 주가가 안 올랐습니까?
안 올랐으면 좀 그렇고요. 살짝 올랐다가 살짝 올랐습니다. 예, 살짝 조정받고 있고 네. 네, 항상 살짝 그렇게 움직입니다. 네, 지금은 좋을 것 그런데 같다. 내년에 폭발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적 폭발할 것 같다. 주가가 네. 아니라 실적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찾아봐야겠네요.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별로 남지 않았는데 예, UBS 리포트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HBM의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 네,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거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알테오젠 가지고 좀 그래서 UBS라고 안 읽고요. USB라고 읽겠습니다. 기분이 알겠습니다. 나빠요. 알테오젠 매도 의견을 냈는데 네, 극적극적밖에 못하게 되네요. 네, HBM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UBS 보고서 네. 소개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상향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들어가는 용량도 확대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까지 수요는 늘고 공급은 빠듯하다. 그러니까 지금 반박하는 거죠.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는 반대로 얘기했는데 반박하는 그래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수요 증가는 당연히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쪽에서 출하량 전망치도 아까 보니까 TSMC도 이번에 코어스 패키징을 더 늘렸습니다. 80만 장에서 87만 장으로 월 바꾸다 보니까 다 이렇게 이게 약간 좀 맞춰가는 거죠. 톱니바퀴가 계속 또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이런데도 아직까지 내년에 공급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냥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하이닉스도 내년에 27%. 근데 물론 뭐 50% 단위 때까지 들어왔다가 이게 또 증가율로 따진다 그러면은 예,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근데 약간 소폭 하향 조정으로 나오네요. 네. 그거는 영향을 받나 싶긴 한데, 요즘 이런 거 무서워요. 증가율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살짝 하향 조정 그러면 좀 뭐야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겠는데, 그래도 여전히 분위기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마이크론은 되게 많이 쳐주네요. 전년 대비 67%. 네. 가장 많이 성장할 쪽으로 마이크론을 보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미국에 있으니까. 그까지 가고요. 네. 삼성전자는 하향 조정입니다. 그래서 2026년 1, 2월 전에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직 인증을 받지 못했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현실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다 깨고 이제 뭐 하반기에 그냥 공시 짜잔. 예. 짜장면이요? 네, 아니요. 짜장. 네. 나오고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뭔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계속 또 주신하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가장 큰 거는 HBM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AVGO 브로드컴 예.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티커가 먼저 생각나요. 큰일 났네 이거. 예. 그 브로드컴이 왜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보게 되면 다들 그 글로벌 IB들은 다 목표가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일단 그만큼 에이직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나오게 되면 에이직이 커지는 만큼 그들이 필요한 HBM은 또 따로 계산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다 했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컴 꺾이기 전까지는 HBM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HBM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HBM에 대한 믿음은 예, 앞으로도 좀 계속 갖고 가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HBM이 강하고 AI 투자가 당분간 꺾이지 않는다 이런 시각이라면 여기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좀 이상해요. 미국 그러니까요. 증시에서 전력기기, 원자력 하락한 이유는 뭘까요? 하락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약간 좀 눌려 있는데 조정이라고 해야겠죠. 네. 종목별로 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그 매출도 별로 안 나오는 회사인데 뭐 가이던스 못 맞췄다고 첫 번째 핑계가 나온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보호예수 파는 물량들이 이제 좀 풀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퀀타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 달러 이제 시비 발행하는 거,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려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증시도 좀 우리가 잘 아는 주식이나 좀 아주 작은 주식들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쏠려 있지, 이런 회사들은 지금 보면은 약간 고점에서 눌려가지고 좀 옆으로 기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도 가만히 보시면 전력기기, 원전 관련된 주식이 딱 올랐다가 옆으로 쫙 기고 있는데 네. 거의 비슷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전은 지금 문제가 설계 승인까지는 뉴스케일 파워가 2건을 받았는데 미국 내에서 실제로 지금 설치를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네. 아직까지 발주가 시작이 된 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구체화돼야지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고,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제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 전체적으로 보면 3분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쉬어가는 느낌 언급이 되고 있는데 미국 역시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 큰 그림 자체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저는 뭐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좀 눌릴 때 담아놓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왜 상반기 주도주가 조방 원전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원전이 아니라 원자력하고 전력기기. 전력기기. 그렇게까지 묶어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력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AI라든 뭐라든 지금 전기는 필요한데 그렇죠. 전기는 쇼티지 상황이고 그러면 전기 전력원은 어디서 만들었다고 치면 그거 전기 어차피 끌고 가려고 그러면 예, 전력기기는 계속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은 조정 받을 때 보시던 종목들 좀 싸게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큰 흐름은 뭐 변하지 않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가져봐야 할 것 같고 자, 한 2분 남았는데 대표님 네. 삼양식품 이 빨간 반도체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네, 삼양식품이 사상 첫 상반기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는데 K푸드의 열기가 계속 될 것인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나가고 있는 회사가 조금 미스났던가요? 7% 미스났던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요즘 보면 너무 딥하게 봐요. 그냥 추이 그 정도쯤 되면 그냥 됐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막 너무 딥하게 보면서 막 비용 찾고 뭐 그런데 물론 공부 딥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 네. 너무 숫자 자체에 대해서 트렌드가 이렇게 되는 걸 보셔야지 분기로 컨셉 대비해서 얼마큼 꺾였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주가 막 시간 내서 빠진데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번 그 실적 지식의 저주란 말이 있잖아요. 줘 주세요 그냥. 네. 주가 줘 주세요. 네. 근데 거기 그런 거에 쫓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그러면 그런 한 3, 4일 쭉 빠지잖아요. 그러다 가격 메리트가 나온다. 분명히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쪽들이 제가 보기에는 소비재 섹터입니다. 달바 글로벌은 어떻습니까? 달을 보세요 그냥. 고점에서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실적 시즌 이후에. 다음 주에 네. 보이에서가 하나 또 해제가 되는 게 있어요. 180만 주가 뭐 나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때 두려운 거 있다 보니까 일단 그런 거 좋아하면 또 막 밀어버리죠. 그래서 그때 크게 뭐 나올 거 없고 그렇다 그러면 그 정도쯤에서 네.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럼 지금 소비재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번 실적 시즌에서 화장품이 만만치 않게 혼조를 겪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럴 때 더 사야 됩니까? 아니면은 팔아야 됩니까? 저는 이번 실적에서 모든 거 아까 우리 이사님 잘 정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나온 것 중에서 모든 섹터들은 다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마음에 들게 밀려준다. 다 타겟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왜냐면 지금 몇 년째부터 계속 또 주도를 하는 섹터고 수출 잘 된다라고 하는 쪽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밸류가 살살 올라가다가 약간 실적이 그냥 슬로우할 거나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밸류가 딱 꺾이면서 이제 매물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나오게 되면서 싸진다 그러면 기회거든요, 그게. 근데 저희는 항상 저렇게 급하게 빠진 거는 쳐다보면 안 돼. 하지만 그게 기회거든요. 네. 그런 쪽을 좀 접근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는 쪽인데, 즉 K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쉽게 안 꺾이잖아요.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꺾일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또 가격이 빠진다. 기회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